1주차 열전 현상과 변환 효율, 그리고 1차 시 열전 에너지 변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전의 기술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인데요. 주피터까지 날아가고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이 위성은 태양광이 없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전지가 없을 경우에도 이렇게 무난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위성 안에 들어가 있는 전력원은 바로 열전 발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전 기술이 열전 발전을 이용해서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전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열전 현상으로 불리고 있는 두 가지 효과입니다. 먼저 제백 이펙트, 그리고 펠티어 이펙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펠티어 이펙트는 전기를 열로 바꾸는 거고요. 제백 이펙트는 온도차가 있을 때, 즉 열이 있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백 이펙트는 열전 발전에 응용할 수 있고, 저온에서 사용하고 있는 펠티어 효과는 열전 냉각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열전 발전 그리고 열전 냉각에서는 보시다시피 전기를 얻어낼 수 있는 열전 발전은 온도차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열전 냉각에서는 전기를 흘려줌으로써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열전 발전에 대해서 실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열전 소재, 샘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온도차를 주기 위해서 불을 가열하면 뒤에 있는 숫자가, 즉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온도차만 있어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전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전은 가장 크게 소재, 그리고 모듈, 그리고 시스템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세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열전 소재입니다. 그 이유는 열전 소재의 성능이 결정이 되면 모듈의 성능이, 그리고 모듈의 성능이 결정이 되면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온도차를 부여할 수 있게 가열을 하게 되면 소재 안에서 열전의 흐름이 있고 그 안에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된 소재의 성능이 모듈 안에서는 이와 같이 P타입, N타입의 소재들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고 있고, 이 작동되고 있는 모듈을 시스템, 즉 자동차의 폐열, 그리고 공장의 폐열과 같은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시키게 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열전은 소재의 성능이 곧 시스템의 성능을 결정하기 때문에 소재의 기술 비중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전 소재는 어떤 소재들이 연구되어 왔고 개발되어 왔는지 보겠습니다. 열전은 1950년대부터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그리고 비스무스 셀레나이드, 안티몬 텔루라이드 등의 반도체 소재가 발견이 되면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소재 성능이 0.5 정도에서 현재 2010년까지 소재 성능이 GT2 올라가기까지 다양한 실리사이드, 옥사이드, 그리고 나노와이어 등의 많은 소재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는데요. 근 70년 동안의 열전 소재의 성능은 0.5에서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올라가기 전까지 거의 1.0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의 성능이 갑작스럽게 2000년대 들어서 올라가게 된 이유는 나노 기술이 열전 소재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소재의 성능을 나타내는, 이 이상의 소재의 성능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 대비해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소재들은 대부분 GT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GT1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재가 이렇게 GT1에 머물고 있는 소재들의 성능의 한계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의 성능, GT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의 성능은 무차원 성능 지수 GT로 표현을 하고, 이 GT는 전기 전도도, 즉 저항, 그리고 열 전도도, 그리고 제백 계수 세 가지의 물리 파라미터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올리고 내리면, 즉
재배계수를 올리면 GT는 상승을 하게 되고 열전도도는 내리면 GT는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들만 올리고 내림으로써 GT를 상승시키고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이런 파라미터들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알파 재배계수를 올리면 전기전도도가 바뀌고 전기전도도를 올리면 열전도도도 올라가는, 그래서 GT 값의 상승은 매우 미비한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GT 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시다시피 재배계수와 전기전도도가 가지는 맥시멈 값, 그리고 열전도도가 가지는 가장 낮은 값에서 열전 소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값의 파워 팩터, 즉 재배계수와 전기 저항으로 이루어진 이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배계수가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짐에 따라서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전도도가 올라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높은 파워 팩터, 즉 높은 GT의 소재의 성능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도도가 올라가면 열전도도 또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트레이드오프로, 두 번째 트레이드오프로 이 관계에 의해서 GT 값의 상승은 매우 미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재의 성능을 단순히 높이기 위해서 재배계수 그리고 열전도도, 전기전도도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GT 값을 높이는 연구는 거의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GT 값이라고 하는 간단한 파라미터는 재배계수 그리고 열전도도, 예를 들어서 열전도도를 1에서부터 0.1로 바꾸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3에 이르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GT 값에 가지는 소재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배계수를 100에서 120으로 두고 GT 값의 그 식에 맞게 제곱이 되어 있는 재배계수를 올리면 GT 값은 매우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열전도도를 제어하고 또한 전기전도도가 제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높은 GT 값을 얻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숫자로 GT 값을 산출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류, 즉 재배계수 값에서 100 정도의 재배값을 갖는 물질을 잘못 측정하여 만약 120의 재배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꽤 큰 본인도 모르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GT 값을 올리는 경우에서는 전기전도도, 재배계수 그리고 열전도도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배계수, 전기전도도, 열전도도를 가지고 성능을 확실히 구현한 소재를 모듈에 사용했을 때 문제입니다. 소재를 가지고 모듈을 구성하는 것은 N타입, P타입 각각의 소재들로 구성을 하고요. 이 두 가지 소재를 구성을 하는 이유는 전기의 흐름을, 즉 N타입에서의 캐리어의 흐름과 P타입에서 캐리어의 흐름이 각각 반대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듈에서는 한쪽 부분을 냉각을 시키면 한쪽 부분에서 뺏어진 에너지는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히 배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히트싱크가 무조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모듈의 효율은 간단하게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식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GT 값이고요. GT 값의 평균, 즉 N타입과 P타입의 GT 값의 평균을 가지고 효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GT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효율이 얻어졌을 경우 열전 소재는 아주 많은, 그리고 열전 시스템은 아주 많은 메리트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열전은 보시다시피 모듈만 만들고 시스템만 가능하게 하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그리고 구동부가 없이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모듈 그리고 큰 모듈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을 만들게 되면 국부적인 히팅이나 쿨링도 가능하게 되고 또한 매우 환경적으로도 친화적입니다. 냉각 기술에 있어서 지금까지 프레온 가스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매질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열전은 전기로만으로도 냉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기의 양을 제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온도차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어되는 크기가 0.01도씨, 굉장히 낮은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열전 기술입니다. 자, 이런 열전 기술의 효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의 성능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점차적으로 소재의 성능이 높아질 경우 그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현재의 소재 성능의 상황에서 열전 변환 효율은 이와 같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약 10%가 안 되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 안 되는 이유는 무조건 소재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재의 성능을 올리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각각의 온도차 300K와 예를 들어서 900K, 약 온도차가 600도씨 정도일 때는 보시다시피 열전 소재가 0.7이고 2일 때 각각의 효율들은 이와 같이 급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율은 증가하고, 그리고 GT 값이 높아지면 그 효율 또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열전 소재 그리고 열전 모듈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 그 효율은 10% 이하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지만 소재의 성능이 높아지면 열전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열전 기술이 어느 응용 분야에 연구가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열전은 냉각과 발전으로 나뉘고 있고, 보시다시피 냉장고 그리고 피크닉 박스와 같은 곳에 열전 냉각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전 발전은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웨폰 사이트 같은 이런 군사용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열전의 응용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전은 니치 마켓에서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재의 성능이 기타 다른 시스템들, 즉 랑킨이라든지 솔라, 뉴클리어 같은 에너지 변환 시스템과는 다르게 매우 낮은 효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열전의 응용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이 더딘 것은 열전 소재의 성능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전은 냉각 분야에서 와인셀러 또는 차량용의 컵, 홀더, 그리고 발전에서는 핸드폰 충전기 또는 처음에 보셨던 우주선의 특수한 발전기, 이런 곳에서만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만약에 소재의 성능을 우리가 많이 높이면 보험용 냉장고, 그리고 차량용 공조 시스템, 그리고 직수형 정수기와 같이 매우 넓은 곳에서 그리고 큰 양의 열전의 냉각을 기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전 발전의 경우에는 공장의 폐열, 그리고 자동차의 폐열, 그리고 사람의 체열에서부터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큰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전은 기본적으로 고온에서 그리고 저온에서 냉각, 발전 모두 높은 효율의 에너지 변화 효율을 얻어내는 게 가장 큰 타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서는 가장 높은 GT 값을 얻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모듈에서는 보시다시피 엘리멘트들을 어떻게 쌓아든지, 특히 일반적인 평평한 상태, 그리고 캐스케이드와 같이 넓고 좁은 상태까지 만드는 이러한 타입의 또는 방막의 형태를 이용한 방막 열전 소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변환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서는 보셨다시피 열전의 효율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솔라 에너지의 시스템들과 같이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열전의 상태는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어내기 위해 소재, 모듈, 시스템들의 성능들을 높이고자 하는 각각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모두 타겟은 일정하게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얻어내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열전 변환 효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